안녕하세요. 사연을 전해드리는 한 줄 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2살 된 워킹맘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조연출이었고 남편은 무대 조명 일을 맡고 있었죠. 우린 5년 동안 서로를 완전히 다 알았다고 생각할 만큼 자주 만났어요. 취미뿐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면이 너무 잘 맞았죠.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외롭게 자라서 빨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을 닮은 예쁜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거기다 남편 또한 성실함과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식을 올렸고 예쁜 딸아이도 낳았습니다. 지금 딸아이는 7살이 되었고요.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 직장 다니고 퇴근 후엔 아이와 셋이 산책을 하거나 TV를 보는 그런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암을 앓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님과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혼자가 되신 후 빈자리 때문인지 기운이 없다시며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어지럽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죠. 어느 날은 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 같다며 꼬집어 보라고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부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뇌혈관 검사부터 이것저것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는 뇌졸중 초기 진단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뇌졸중 초기 진단을 받자 남편은 걱정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 집에 엄마 모셔오면 안 될까? 당신 많이 힘든 거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부탁할게. 정말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남편은 힘겹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일이 있다 보니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고 아침마다 출근 준비에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말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라면 우리 엄마 잘 챙길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책임감인지 체념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고 결국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드리고 산책도 같이 하고 집안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즐거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도 좋았어요. 따로 살 때는 어려워서 가까이 가지 않던 딸아이도 할머니를 잘 따르더라고요. 가끔 살아오면서 시아버지와 다투던 얘기를 들려주실 때는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따르며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모시고 산 지 3년이 다 되어갈 즈음 어머니께서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부르실 때 소연아라고 다정히 이름을 불러주셨었는데 갑자기 소연아가 아닌 2년 전년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저를 가리키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현이 나 오늘 밥 한 끼도 안 줬다며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시는데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가 병 때문에 예민하셔서 그런 것 같으니 이해해 달라고요. 저도 아프시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머님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무언가를 계속 찾고 계시던지 멍하니 방바닥을 보고 계시고 때로는 혼잣말을 자주 하시곤 했어요. 그날 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치매 증상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자고요. 그 일이 있고 이틀 후 남편은 휴가를 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치매 초기시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치매 진단을 받으실 거란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식사를 못해서 영양 부족으로도 치매가 올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그럼 어머니 밥을 챙겨드리지 않았다고 당신도 믿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항상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보던 남편의 눈빛은 이제 사랑스럽고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점점 저를 피했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마음을 달래며 지내던 어느 날 욕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어머니께서 욕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너무 놀란 저는 119를 불러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뼈에 이상은 없었고 다리에 타박상만 입어 응급조치만 하고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없다며 거동이 불편하니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겹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저귀를 채워주면 안 되냐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머니께도 편하시겠다 싶어 기저귀를 채워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병간호 한 번씩은 다 해보셨겠지만 집에서 하는 병간호는 정말 힘이 들었어요. 치매 증상까지 있다 보니 억지 부리는 것도 그 전보다 더 심하셨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저도 지쳐가고 있었죠. 무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남편은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잘 마시지 않던 술을 요즘 들어 자주 마시는 게 더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무기력증에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누워만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날도 저는 간신히 힘든 몸을 이끌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본체 만체하더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방에서 나온 남편은 저보고 얘기 좀 하자며 잠시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화가 좀 풀렸나 보다 생각하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은 호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어요. 이게 뭔지 아냐고 묻더니 저보고 직접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녹음기를 틀어보니 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다그치며 뭔가를 들어 때리는 소리, 내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욕을 하며 기저귀 갈아달라고 말을 왜 못하냐고 소리치는 게 들렸고 진짜 미치겠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저는 더 심한 말로 어머니를 다그치고 있었고 말하는 수위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당신만 죽으면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거야. 제발 죽어줘. 라고 악을 쓰고 있는 저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다 뭐지? 분명 제 목소리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에는 제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 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내가 녹음기를 어머니 방에 두고 녹음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멍하니 주저앉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나랑 내일 병원 가보자 하더라고요. 내가 왜 병원을 가냐고 물었고
남편은 본인이 한 행동과 말들을 기억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병원을 안 가겠다면 이혼하자고 단호하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같이 신경정신과를 방문했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면담 및 심리검사, 뇌영상 등 필요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검사 결과와 면담 기록을 종합한 의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강한 피해의식 척도가 높게 나타났고 면담 중 망상적 사고 흐름이 관찰되었으며 인지기능은 정상이지만 심리검사 결과에서는 비현실적 사고, 과도한 의심, 감정 조절이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그 어떤 해코지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 녹음기를 어머니 방에 설치했던 거였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든 저는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지금까지 제 자신이 피해자라 생각했는데 제가 오히려 가해자였던 겁니다. 제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저는 의사 선생님 권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 후 심리치료를 받으며 점차 자신의 왜곡된 기억과 감정을 알게 되었고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은 우리가 믿는 진실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일기였습니다. 처음 하는 방송이라 많이 어색하고 떨리고 하지만 좀 더 나은 사연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